지인, 네. 아버지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좋은 땅이 들어왔다고 사라고 권유한다든지 네. 이렇게 좀 일반 매매로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진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. 이렇게 실패 사례만 모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닌데. 아, 그래요?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초보자 대상 강의다 보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, 이 땅의 정체를 모르겠다. 그렇죠. 이것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부모님이 88 올림픽 개발 호재를 보고 땅을 사신 거예요. 지방의 한 지역에. 근데 아직도 개발 안 된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더 안타까운 건 그걸 누가 물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또 공유로 사신 거예요. 공투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얘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 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연도 있었고, 그래서 집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그 지역 자체에 개발 호재는 있었어요. 근데 이게 관광 특구 개발이었어요. 그래서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여기까지 거리가,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용인을 간다라고 하면 그 도심에선 그것도 좀 1시간 정도 봐야 되는 먼 거리잖아요. 그런데 시골에서 그 정도 거리면 되게 가까운 거거든요. 옆 동네 같고.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였어요. 떨어져 있는 게. 그러니까 호재의 영향을 못 받은 거죠. 여긴 리조트로 개발이 됐고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개발은 요원해 보이는 땅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앞에 있는 야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. 그런데 이분이 갖고 계신 땅 바로 앞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섰어요. 근데 이분이 가진 땅은 묘지만 가득했어요.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. 그래서 또 토지 이용 계획을 조사해 봤더니 보존산지랑 공익용 산지 세트가 붙어 있었어요.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. 공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코앞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땅은 좀 개발이 좀 요원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고 또 하나는 저한테 땅이라고 보내주셔서 조회를 해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이 지적도에 등고선만 하얀것이고 등고선 뭔지 아시죠? 네, 이렇게. 네, 그 산 높이 등고선만 하얀것이고 그런 땅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땅을 사시게 된 계기를 들어봤더니 엄마 친구, 뭐 정말 투자 잘하는 이모, 뭐 이렇게 듣고 오신 거예요. 근데 내 그런 돈을 이제 태우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신 거는 사실 이제 그분의 불찰이시긴 하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나만 믿어야 돼요. 매물을 이제 소개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조회하셔서 내가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 가능한 여부들을 조회를 해보신 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중개사는 또 어떠냐? 제가 중개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중개사는 뭘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? 중개로요. 그렇죠. 거래가 성사돼야 돈을 버는 직업이죠.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개발 호재나 여기에 뭐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? 거래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들에게 장신구 같은 거죠. 이 물건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짓된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진 않겠지만 있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정말 개발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인 거죠. 네.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 소개를 받지만 결국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보나 개발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럼 뭐 중개사무소 방문하셨어요, 후랭이님? 그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? 땅은 뭐라고 해야 되죠? 그쵸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계속 얘기해 왔지만 투자의 레벨이 가장 높은 게 토지 투자이기도 한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내공이 높은 분들이 토지 중개하시는 분이에요. 지금 몇 마디만 말해보면 이 사람이 초본지 정말 살지 안 살지 다 보여요. 그런 사람한테 내 시간과 내 패를 까서 보여주진 않겠죠. 그러니까 최소한 중개사랑 말은 통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에 세컨하우스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집 지을 만한 땅 소개시켜 주세요. 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이왕이면 도로 한 6m 정도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투자 금액도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물건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경공매 물건으로 감을 잡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
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. 그럼 만약에 내가 A 지역에 카페를 짓고 싶어요. 그럼 A 지역에 카페 지을 만한 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. 투자는 해야 되니까. 그럴 때는 중개사를 찾아가시는 거죠. 여기 좀 카페 할 만한 땅 좀 찾아봐 주세요. 이렇게.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네. 중개수수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주택이나 상가는 좀 철저하게 지켜져요. 중개수수료율이.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최고 수수료율이 0.9%거든요.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나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 게,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내 집을 그냥 바로 부동산 가서 다이렉트로 내놓죠. 그럼 중개가 성사되면 저는 이분한테 수수료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사무소가 찾기도 어렵죠. 잘 없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후랭이님이 물건을 내놓으신다고 하면 이분도 중개사무소 찾기 어려운 거예요. 이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. 동네 이장님이 부동산을 바로 아시면 다행인데,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럼 또 부녀 회장님한테 얘기해요. 또 부녀 회장님이 동네에 부동산을 잘 아는 유지한테도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나오는 과정에서 인볼브 되는 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유통 프로세스가 생기네. 시골일수록 더더욱. 그래서 그 수수료를 좀 나눠 먹어야 될 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 수수료보다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고, 그게 가격에 좀 약간 반영이 돼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매매로 싼 물건을 사는 것은 내가 정말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 물건의 가치를 딱 알아봤는데 시세보다 싸요.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매매가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. 만약에 좀 토지 중개를 하겠다. 그러니까 토지 중개는 사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랑 좀 달라요.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.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중개 수수료로 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처음에 가격 협상을 하실 때 중개 수수료 부분도 짚고 넘어가시면 좀 무난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파트 단지 내 네. 부동산은 네. 되게 이쁘게 간판도 딱 돼 있고 네. 굉장히 인테리어도 요즘에는 깔끔하게 돼 있지 네. 않습니까? 네. 신축도 그렇죠. 이렇게 네. 밑에 깔려 있는 네네. 중개사무소는. 그래서 네. 뭐 들어가는 게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 네. 그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 간판이 어딨어? 땅 이것만 쓰죠. 땅 그냥. 맞아요. 그 올드스쿨 냄새가 물씬 네. 풍기는, 딱 들어가면 뭔가 고스톱 치고 있을 것 같고 담배 냄새 나고. 담배 냄새 나고 뭔가 이런 그 네. 마을 어르신들 와갖고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네.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게 일단 분위기에 일단 압도되는 그쵸. 그 네. 느낌이 좀 네. 있죠 사실. 네.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 반말하시죠. 그렇죠. 네. 어. 왜 왔어? 뭔가 내가 네. 잡아먹힐 것 같아. 딱 들어갔을 때. 그럼 거기서 기 죽지 않으려면 또 대화될 수 있는 총알은 좀 장착하고. 짬바를 좀 갖춰놓고. 그렇죠. 이상하게도 저도 이제 많이 다니지만, 지금도 많이 다니지만, 네. 제가 그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볼 땐 전 또 애기인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그 간 보는 멘트들을 많이 하세요. 떠보는 거. 네. 툭툭툭툭. 네. 정말 얘가 살 건가? 말 좀 해보고, 얘 할 것 같다. 이러면 그때서야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좀 더 좀 세련되게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. 그래서 SNS 되게 잘 하시거든요.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요즘에 인스타로도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 찾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만나보시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개사무소를 하는 건 아니야. 네. 중개인은 아닌데 네. 약간 뭐 중개 보조인 자격인지는 네. 모르겠으나 네. 토지 컨설팅 뭐 이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? 네, 유사중개 행위, 그쵸. 유사중개행위라고 하는군요. 네, 그걸. 무등록자의 네.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막 땅을 소개하고 막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면. 네,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돼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개사법이 그 처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맞습니다. 최고가 자격 취소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자격이 없어. 자격이 없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만약에 걸리면 벌금 좀 내고 안 하다가 또 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격 자체도 없고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상한 물건, 아무튼 좀 안 좋은 물건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죠. 제 생각에는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
여러 가지 이제 전문 자격증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을 갔을 경우에 대부분 거의 중개행위에 뭐 이렇게 좀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구상권이 보통은 다 이제 청구가 되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다.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이제 중개사를 통하시거나 경공매를 활용하시거나 예, 그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